자, 먼저 이제 여러분 주식 체크리스트. 저만의 주식 체크리스트입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첫 번째, 추세가 좋은가. 추세가 좋은가는 사실상 차트 분석과 거의 비슷한데 어쨌거나 주가가 우상향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종목 가장 좋아합니다. 제일 싫어하는 종목, 이런 종목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래야만 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종목이 나중에 이렇게 가려면 곧바로 이렇게 가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횡보해야죠. 그러면 못해도 3개월에서 6개월의 기회의 시간, 기회비용이 날아간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항상 이런 종목에 주목하자. 두 번째는 실적이 좋은가. 저는 정말 실적은 정말 중요하다. 예.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반기보고서가 나올 텐데 작년도 2분기보다 올해 2분기가 매출액 플러스 된 종목이라면 가장 좋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매출액 이런 걸 놓고 본다면 포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한 2년 전에는 매출액이 100억 원이었는데 작년도에는 110억 원이었고 올해는 120억 원이었다. 나쁘진 않은데 회사가 별로 탄력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이러기보다는 100억, 300억, 800억 이렇게 포텐이 터지는 종목에 조금 더 주목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실적은 중요하다. 세 번째는 재무 상태가 중요하죠. 그래서 부채 비율은 기본적으로 이제 100% 이하면 가장 좋은데 실무에서는 200에서 300% 이하라고 하더라도 당좌 비율이 100%가 넘어가고 유보율이 200%가 넘어간다면 버틸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어쨌거나 부채 비율은 100% 이하 또는 미만, 당좌 비율은 100% 이상, 유보율은 200% 이상이라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재무 상태 중요하죠. 특히 재무 상태는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만 감사 보고서가 나오는 시점, 내년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재무 상태가 안 좋은 종목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여차하면 거래 정지가 될 수도 있겠다. 네 번째로는 저는 수급이 좋은가. 특히 이제 개인별로고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는 종목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아무튼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보다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정보력 뛰어나죠? 자금력 뛰어나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주목하자.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뭐예요? 이슈 공시예요. 예, 이슈와 공시. 다 좋았는데 공시에서 임원회 또는 뭐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 네, 이런 게 나와버렸다. 그러면 또 최악이 되는 거죠. 예, 최악이 되는 겁니다. 또 엊그제 건가요? 그죠? 현대약품이라는 회사가 이를테면 탈모 약통에다가 치매 약을 넣었다. 이런 것들 최악이 될 수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슈와 공시는 중요한데 그런데 이슈와 공시는 잘 안 나오죠, 여러분. 예, 실무에서는 잘 안 나오고 그다음에 회사 평판과 트렌드. 트렌드는 이제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이제 업종이 어떠냐라고 하는 거죠. 업종이 어떠냐. 그래서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면 업종과 관련돼서는 미래가치. 뭐 이를테면 전기차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지금으로 놓고 본다면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의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저평가 수익성인데 사실 저평가는 개인적으로는 단타를 치는 분들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단타라고 하는 것은 한 달에서 석 달? 예, 이 정도도 이제 단타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것은 오히려 퍼가 의미가 없더라. 오히려 퍼가 높은 것들이 단기적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다만 이제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2, 3년 동안 갖고 있겠다. 그러면 이제 퍼는 또 조금 중요한 의미가 될 것 같고 ROE도 중요하죠. 얼마만큼 또 수익을 많이 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러한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증권사 리포트가 자주 나오는가 그만큼 시장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IR 기업 설명회를 자주 하는 회사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회사가
기업 설명회를 좀 자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하기를 기대해 보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차트 분석 중요하죠, 여러분. 어쨌거나 차트 분석은 일봉과 주봉 엔드 둘 다 좋아야만 한다. 어떻게? 우상향으로 둘 다 좋아야만 한다. 그래서 다 좋으니까 종합 의견. 나는 그래서 이를테면 10,000원에 2분의 1, 50% 사고 9,000원이 되면 나머지 2분의 1을 사겠다. 요렇게 전략을 짜도 되고, 반면에 나는 이제 불타기 10,000원에 2분의 1을 사고 오히려 11,000원이 되면 2분의 1을 추가로 사겠다. 이것은 이제 각자의 선택. 예, 요거는 이제 물타기, 요거는 이제 불타기. 저는 이제 불타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각자의 선택, 선호도라고 하는 점이 있고. 그래서 비거와 전략. 중요한 건 여러분 주식을 매수할 때 기준이 있어야 돼요. 무슨 기준?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 어떤 분이 저의 뭐 유튜브 관심 종목을 사서 50% 손해봤다. 70% 손해봤다. 이런 분이 있대요. 실제로 이런 주식이 있었나는 좀 퀘스천 마크지만 이것은 본인의 완전 잘못이죠. 기본적으로 익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10에서 50% 종목마다 이런 게 있고 손절은 5에서 10% 매도를 해야죠, 여러분. 언제나 뭐 갖고 있겠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손절과 익절을 반드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되고 도달하면 과감하게 팔아야만 한다. 그런 걸 못하면 여러분 절대로 주식 고수가 될 수도 없고 돈 벌기도 쉽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항상 익절과 손절에 대한 기준 반드시 가져야만 한다. 정말 정말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올라가면 좋아했다가 떨어지면 슬퍼하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식 체크리스트는 이 정도로만 하고